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허벅지가 괴사된 채 두 사람이 발견됐었는데 그중 한 명은 숨졌습니다. 이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지난 7월 말 여수의 졸음쉼터에 주차된 SUV 차량 안에서 이 두 명의 성인 남자들이 동년배의 다른 남성 가해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심리 지배를 당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이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범법인 법승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고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범원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여수 허벅지 살인 사건, 이 졸음쉼터 살인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제 사건의 배후로 등장한 이모 씨, 이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자, 먼저 이 씨가 어떻게 해서 이 두 명의 피해자들을 알게 됐습니까? 네, 이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 채권 추심원이라고 하죠. 예. 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씨는 지인관계인 안 씨와 김 씨가 연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게 하면서 예. 억대의 빚을 지게 된 사정을 알게 되자 예. 채권 추심 정보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낼 목적으로 안 씨와 김 씨의 개인회생과 파산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씨와 김 씨 두 분이 연인, 그러니까 여자친구나 뭐 이런 분들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사용하게 했는데 그 카드 빚을 못 갚게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네. 그런 상태였던 것을 이용을 해서 법률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었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까? 네. 이 씨는 사실은 안 씨와 김 씨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가능했음에도 네네.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서 예. 회생 절차 진행 중 채권자 집회에 안 씨, 김 씨가 출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네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도록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가능한데 이거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집회에 못 나가게 했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회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이러한 점을 다들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면 두 명의 피해자가 개인회생도 안 되고 파산 면책도 안 된다. 정상적으로 니네가 벗어날 수 없어. 이런 사실로 만들고 속이면서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또 금품을 막대하게 편취했다고요? 네. 이후 이 씨는 불필요한 다수의 민사소송을 만들어 수억 원대의 금품을 이들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정도로 궁지에 몰린 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여기에서 나아가서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서 자신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겠다며 법률 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품 관련돼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지게 되면은 이 사리 판단 능력과 관련되는 지적 능력이 많이 크게 떨어진다. 몇십 %가 떨어진다. 이런 보고도 통계 결과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후에 이 씨는 어떻게 또 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까?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한 이 씨는 4년 전 두 사람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예. 이 씨는 이들에게 소송 비용, 차량 구입 비용 등 최소 4억 5천만 원의 빚을 허위로 만들고는 이들에게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안 씨와 김 씨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빚 일부를 갚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도 돈 달라고 하고 뭐 관련돼서 각종 여러 가지 소송 절차들을 이용해서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채무를 만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급기야 이 씨는 올 6월 말부터 차량에서 숙식하면서 빚을 갚을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들에게 요구했고 네네. 상대방이 잠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리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약간 그 두 명을 동시에 가스라이팅 한다. 이것도 좀 쉽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서로를 폭행해라 이런 지시를 따랐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데요. 어떤 이유로 이 씨는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이 씨는 지난 6월부터는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생활하게 하도록 한 뒤에 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야구 방망이와 철근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서로 때리도록 시켰습니다. 네네. 수시로 압박하는 수억 원대의 빚 압박과 폭행으로 예. 심리적인 지배까지 당한 피해자들은 결국 이 씨의 지시대로 차 안에 갇힌 채 서로를 폭행하였습니다. 네네. 이후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내려찍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이게 되었고 예. 결국 안 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폐혈증으로 숨졌고 예. 김 씨도 같은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내용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이 김 씨와 안 씨가 이 씨를 좀 무서워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모 씨의 범행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경찰에서는 살인 및 중감금 치상 혐의로 이제 송치를 했고 재판에도 넘겨졌다라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죄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안 씨의 사망 결과에 대해서 적용되는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최고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네네. 네, 김 씨의 피해에 대해서 적용되는 중감금치상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범죄로 중감금이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네. 징역형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5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모 씨는 살인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살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 씨이지만 네네. 이미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었던 안 씨와 김 씨를 이용하여 이 두 사람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하여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네네.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심한 출혈이 나는 상황임에도 예. 3주 동안이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예. 적극적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이 나더라도 예. 이를 감수하고자 하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간접 정범, 네. 중감금 치상죄의 직접 정범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범행 과정에서 뭐 소송 여러 개를 진행한다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품을 이제 편취했는데요. 자, 이 범행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될까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돈을 받고 유료 상담을 하고 예. 사건 처리의 비용을 받았다면 네네. 변호사법 위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예. 이모 씨가 사건 처리와 관련된 비용으로 받았다는 하는 금품은 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편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법률 사무의 비용을 빙자하여 네. 금품을 뜯어낸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추가로 또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씨와 안 씨에 대한 사기죄뿐만 아니라 네네. 이들의 가족에 대한 기망 행위도 존재하므로 예.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사기죄도 별도로 성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살인 혐의 재판과 이 사기죄 재판이 같이 진행된다면 예. 결과적으로는 살인죄의 형량이 흡수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비록 흡수되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평가되어 최종 처벌 형량이 더 높게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형사처벌 관련돼서 가장 높은 형으로 다 흡수시켜서 가중처벌하게끔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덧셈을 해서 미국처럼 뭐 몇백 년 이렇게 형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오늘 사건 관련돼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더라도 자신에게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하는 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상담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법적 포인트를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